네, 반갑습니다. 일진전기 주주 여러분들, 주린이쌤, 주쌤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주린이쌤이 찾아왔는데요. 일진전기 36,000원 라인 다행히도 61 이평선을 터치를 해주면서 소폭 상승해주는 도지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요 구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그리고 좀 나름대로 주린이쌤이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저가 매수세가 36,000원에서 계속 유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웨스팅하우스와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한 차례 낙폭을 줬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바로 요 기사를 회복해주면서 증시가 원전 섹터가 반등을 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합작법인 추진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게 제2의 마스가 협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원전 섹터 바로 반등해주면서 회복세를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술적인 반등은 나와줄 수 있고 자리를 만들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는지 가져가는지 냉정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를 돌이켜 봤을 때 계속해서 일진전기는 외인들이 매집을 계속 해줬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보조 지표를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 일진전기 어떤 흐름을 가져가 줄 수 있는가를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다행히도요, 이 CCI와 RSI가 바닥을 찍고 머리를 들면서 약간은 반등의 흐름을 가져가 준다라는 거는, 나 좀 방향을 틀 수 있어. 약간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 이런 흐름들을 약간 가져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한다? 변동성에 대비해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보조 지표가 오른다고 해서 하면서 다 들어가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윗꼬리 길게 뺐던 것도 며칠 전이었습니다. 10% 오를 것 같더니 연속으로 빼버렸던 날들 기억을 하시죠? 이런 것들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보조 지표는 단기적으로 바닥 찍고 움직여주고 있으나 외국인들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에 이 코스피가 올라가야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야지 일진 전기도 같이 올라가는 이 상승기를 탈 수가 있어요. 특히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증시가 다시 회복세를 보여줬어요. 코스피, 코스닥 회복세를 보여줬는데 중요한 거는 나스닥 지수가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일 지금 보시면 이 매수 주체가 누군가를 봤을 때 기관들이 우리나라에서 매집을 해주고 있죠. 이렇다라는 거는 외인들이 갑자기 대거 이탈을 하게 되면 그 하방 압력을 버티지 못하면서 일진전기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내일 큰 이슈가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있어가지고 요거에 따라서 내일 금리 인하 발표가 있는데 요 기조에 따라서 우리 지수가 영향을 받으면서 일진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지 영상 뒷부분에 흐름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꼭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일진전기가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오늘 프로그램 매도는 조금 나와줬어요. 근데 연속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좀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니고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줬다. 그러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진전기의 움직임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시 세력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매도랑 매수랑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근데 대거 물량이 나온 거는 아니고 약간 매도가 약간 우위에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 위치에서 걱정할 만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은 횡보 혹은 소폭 상승 요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일 금리 발표에 따라서 낙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흐름 타다가도 빠질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관망을 하면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주린이쌤 언제 움직이면 좋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죠.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고 일진전기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여야 될지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문자 안내도 드렸듯이 아직은 조금 더 상황을 살펴보자. 그런데 1, 2 시나리오로 정리를 해서 어떻게 움직일 거니까 그거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라고 했고, 그거는 여러분들 영상에서 제가 매도 포인트 못 잡는 이유 말씀을 드렸죠.
규정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대신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한정된 인원 안에서 제가 요 가이드를 다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트 받아가시고 일진저기 목표가 이번 달 목표가 산출해놨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그리고 금리 동결 여부에 따라서 증시가 어떻게 바뀔지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당하는 종목 어느 구간에서 매수해야 될지 내일 자리가 나오면 문자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라. 자, 내일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매수하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010-2537-3392로 일진전기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도 지금 금리 인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지, 그리고 내 주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 진짜 지금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 너무 과열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기로에 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은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네, 다시 시장이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상승 흐름 타주고 있죠. 자, 어제와 사뭇 대조되는 분위기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와 우리나라 증시가 좀 따로 놀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제 좀 낙폭이 좀 컸다 보니까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늘 나스닥 지수와 코스닥 흐름, 코스피 흐름 같이 살펴봐야 되는 이유,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잭슨홀 미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거를 왜 살펴봐야 되느냐. 지금 우리 증시의 지수를 이끌고 있는 거 1월부터 7월까지 지수를 끌어올렸던 외국인의 유입이 들어와줬던 건데 이번에 잭슨홀 미팅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우리 지수도 코스피 지수도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열어두면서 내 주식도 연결지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수가 빠지면 내 주식도 빠지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빠졌어요. 그러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약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저가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지만 투자 심리가 그만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발표가 끝나면 불확실성 해소로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파월의 입이죠. 파월 의장이 마지막 임기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은 이 매파적인 발언,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조금 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용 둔화보다 인플레 위험이 크다. 다시 말해서 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이때 다시 한번 낙폭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의 코스피 좋은 흐름 가져가다가도 다시 한번 되돌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내 주식에도 지수가 끌어내려가면은 외국의 이탈이 오늘도 나오고 있죠.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는 기간의 매집 때문에 이런 거라 외국인의 이탈이 계속 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증시가 다시 하방으로 빠지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중립 기여를 박으면서 살펴보는 태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파월의 금리 인하 요 소식이 매번 증시 낙폭 줬다가 기술적 반등 줬다라는 거 그러지 않았냐. 근데 지금 조금 더 상황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7개월 동안 숨도 고르지 않고 쉼없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 차례 조정을 줄 수 있는 시점에 와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하워드 막스 또한 우리 지금 주식 시장이 거품 초입에 와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거는 마치 닷컴 버블 초기에 움직임과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이유는 자산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싸고 이렇게 되면 올랐던 거 되돌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폭락할 수가 있다. 한 차례 경고를 하는 중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이 또 높게 평가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고점에 대비해서 우리가 시장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기술주들이 계속 빠지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반도체, 팔란티어가 7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채권, 안전자산,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안전자산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흐름들이 이어지는데, 자, 그 이동이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거품 논란, 연준의 불확실성, 기술주, 고평가라는 미국의 흐름들을 잘 봐야지 오늘의 코스피와 나스닥의 흐름이 반대로 가는 요 현상, 내일은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발 이슈로부터 하방 압력을 좀 견디기는 힘들 수 있다. 왜? 우리는 1월부터 7월달까지 지수를 계속 끌어올려 왔기 때문에 우리도 낮은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지수 자체가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차분하게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시 방향이 크게 좀 출렁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파월의 입에서 어떻게 따라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은 어떻게 움직이고 코스피 지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만약에 금리 기조 유지가 계속되다. 아직 물가가 아직 위험하고 금리 나 못 내려 이러는 순간에 그 낙폭은 추가 하락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지수에도 충분히 반영이 될 여지가 크다. 그렇게 되면서 달러 강세 면에서 하락 압력을 줄 수 있게 되고, 만약에 비둘기 발언을 한다. 고용이 좀 둔화가 되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 좀 검토 가능해.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되죠? 유동성, 자산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서 이 위험 자산의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다시 변동성을 보여주고 지수의 반등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비둘기 발언을 하게 되면은 기술주를 포함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왜 7일 동안 뺐으니까,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좀 양극단적인 전환으로 갈 수 있으니까 아직은 좀 살펴보면서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전체적으로 지수가 바닥이면은 위험해도 워낙 바닥이니까 들어가겠는데 우리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주가 양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시트 공유해드리면서 앞으로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 초반이나 장 움직임을 보면서 어떻게 종목 꾸리고 지금 상황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을 추세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내가 해당하는 종목들 대응할 수 있게 대응 포인트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종목, 먹고 싶은 종목들을요, 주린이쌤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010-2537-3392로 종목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대응할 수 있게 실시간 문자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매수 타점 잡으시고 이런 흐름이니까 오늘 장이 빠질 수 있구나. 어떤 포인트에서 들어가세요라고 잡아드릴게요. 그거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은 참고 지표로 생각을 하고 제가 정확하게 대응 포인트를 잡아드릴 수는 없는 거는 실시간에 대응이 가능해야 변동성을 보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 규정상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쉽게 올랐던 장세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워낙 저점이었기 때문에 많이 치고 올라왔고요. 코스피 3천 간다, 4천 간다, 5천 간다 하는데, 분명히 숨고르기와 순환매와 유동성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리상 우리는 이 상승장에 어느덧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는 주변에 너도 나도 주식 관심 갖죠. 그만큼 거품이 빠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에 대응하라고 주린이쌤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방 운영을 하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탑 참고하시면서 내 종목 위험성 있는지 꼭 참고하시면서 움직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